빛가람 혁신도시의 농업 분야 공공기관들이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주시정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두 번째로 사과문을 냈고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 정무직 인사들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단체로 쇼핑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건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춘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도심 곳곳이 추억의 거리로 변모해 다음 달 3일까지 손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농업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의 홍보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 측의 공세가 인격살인이라며 김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감위원들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감사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보장안을 지켜주시는 장관님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더 앞서시지 않으셨어요? AT에 대한 질의와 추궁은 미르 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의 하나인 K-밀 사업에 민간 재단인 미르가 왜 참여했는지, 정권 실세에 힘이 작용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미르 관계자를 참여를 시키라는 어떤 통보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를 등에오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내세워가지고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원들의 호된 질타에 대해 AT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T를 지침에 의해서 주신 사항만 시작을 하니까 의원님들은 저희가 훨씬 많은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AT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영남권 인사 위주로 구성돼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광주시정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처음엔 건설업체와의 유착 혐의에서 시작됐던 김용구 씨 수사가 시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현재 기소된 알선 수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척인 김용구 씨가 광주시 정책자문관임을 내세워 민선 6기 시정에 광범위하고도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광주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은 이어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 규모는 줄잡아 10여 명으로 아직까지 이들은 참고인 자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특히 김용구 씨의 차명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과 관련해 김용구 씨와 차명 계좌를 통해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윤 시장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의 정무직 인사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보 등 정무직 인사 5명이 윤장현 시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쯤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에서 인적 쇄신을 조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102톤급 유망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14명이 구조됐지만 30대 여모 씨 등 3명이 기관실에서 뒤늦게 발견돼 숨졌습니다. 해경은 불이 난 어선이 불법 조업 검문 검색을 위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해경 대원들이 포금탄을 발사하면서 어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 치과용 의료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본을 떠만든 치아 모형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51살 김모 씨가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곳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는 치아용 드릴과 마취 주사까지 동원됐습니다. 호반이 받아갖고 있다는데 기공사도 나는데 들려주는 거. 과거 치 기공업체에서 일했던 김 씨는 가짜 기공사 명함까지 만들어 시장과 미용실 등을 돌며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치과의 절반 정도의 비용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김 씨가 1년 반 동안 벌어들인 돈은 무려 2억 8천만 원. 하지만 위생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하여 고통을 안고 있고 계속 치과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멋을 내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제약 때문인데요. 이를 스스로 극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쇼핑은 단단히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자기 표현한다는 게 막 과하게 표현을 해도 장애인이 저러고 다니면 되나, 저렇게 입고 다니면 되나,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자기 표현하기 되게 힘들고요. 이 같은 편견과 제약을 극복하겠다며 장애인 17명이 단체로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런 스타일 평상시 입고 싶으셨어요? 네. 멋을 내고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마음만 있지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은 난생 처음으로 패션을 통한 자기 표현법을 익히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고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고 좋아 보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과정은 장애인들이 먼저 원했고 광산구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2달 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과 대화법, 의상 코디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며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표정도 너무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관리법을 터득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본 적 있으시죠?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택시를 말합니다. 콜택시는 장애인 수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최소한 운행해야 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만 9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요, 최소 140여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콜택시는 100대, 법정 대수를 밑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가운데 최소한의 장애인 콜택시를 갖춘 지자체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 차량 확보조차 못했고요. 법정 대수보다 적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이어서 기본 요금이 무료인 곳도 있고요. 많게는 1,5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요금도 같은 거리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3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차량이 부족하거나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텔레비전처럼 생긴 입구를 들어서자 7, 80년대의 거리 모습이 펼쳐집니다. 엿판을 들고 손님을 모으는 엿장수와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경찰, 무성영화 시절 목청을 높이던 변사까지 옛 추억 그대로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우리 강주에서 충장동이 얼마나 활발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모습이 낯선 젊은 세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응답하라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7080 세대를 이렇게 감적 경험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충장축제의 주제는 추억을 넘어 미래로. 이렇게 옛 교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걷다 보면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참여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처럼 각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추억의 롤러장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충장축제의 대표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는 LED를 사용한 야간 퍼레이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올해는 200석 규모의 경로석을 설치해 어르신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추억의 충장축제. 오는 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강동환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70년 전통의 조선대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대 설립 당시에 참여한 회원 7만 2천 명의 뜻을 기려 어게인 7만 2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소통과 화합, 섬김의 자세로 구성원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총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구성원뿐만 아니고 시민 모두의 내면에는 위대한 DNA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대한 DNA, 잠들어 있는 DNA를 끌어내서 구슬을 깨매듯이 몸을 만든다면 우리 조선대학교는 그레이트한 조선대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가 아이플렉스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 대학생 창업 동아리 등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투쟁본부는 폭력의 당사자인 정권이 사과는커녕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끝내 이를 허가했다며 고인의 시신에 절대로 경찰의 손이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또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 대회에 참여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를 막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이 처음부터 시위대에 직사살수를 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 당시 경찰이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도 했다고 증언했지만 광주 11호차 CCTV에는 7차례 모두 직사로 살수한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CCTV의 존재를 감추려 했다며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중국 동덕병원이 동신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광주대학교 링크사업단 창업동아리가 교육부가 주최한 호남제주권대학 창업캠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호남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이 중국인 학생과 함께 해외 한국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열고 강강술래 놀이를 했습니다.
보성군이 서편제 소리 전수관에서 어린이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정부가 못 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활동 보장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세 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고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를 질타했지만 해명과 유감 표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더민주당 등 야권도 정부와 특조위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에 대한 이견 역시 공론화하지 못했습니다.